자, 오늘 배울 파트는 조동사 파트인데, 조동사는 따로 뭐 이해할 파트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외워야 될 게 주로입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바로 문제풀이까지 가버릴 겁니다, 오늘.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의 기본적인 뜻,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면 시작하는 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캔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리고 이 능력을 나타내는 캔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 캔이란 단어에 과거형이 존재하죠. 바로 뭡니까? 쿠드라는 과거형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미래형도 존재하죠. 미래는 will, can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없고, 대신에 will 뒤에 이 can과 같은 뜻을 가진 일반 동사, 다시 말해서 be able to를 쓰셔서 이걸로 바꿔 적으셔야겠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이란 단어도 비동사를 이용해서 able to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 자, 그럼 그건 또 무슨 말이냐? could랑 같은 단어도 이 비동사를 일단 대신에 was나 were와 같은 과거형으로 바꾸고 able to를 쓰면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가 지금 여기에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can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죠? 하지만 이 can의 과거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could, 잠깐만요. 이게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는 유일하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만 can의 과거는 could입니다. 다른 경우는 could는 과거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허가인 경우, 뭐뭐 해도 좋다라는 말, 또는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할 때 can과 could의 관계는, 자, 이거 하나 적을게요. 자, 이제 허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어보는 말. 예를 들면은, can I 와 could I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could라는 말이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더 정중한 표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 오늘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적고 넘어가 버립시다. 자, 더 정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can의 과거인 could라고는 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can의 과거 could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can만 과거형이 could라는 거. 그 말인즉슨 그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be able to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허가를 나타내는 can과 be able to는 절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뜻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can을 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부정의 추측이 나와 있는데요. 좀 여기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뜻의 can보다는 could는 추측의 강도가 낮습니다. 강도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80%라고 치자. 추측을 할 때 can이 뭐뭐일 수 있다 라는 추측을 나타낼 때, 그러면 could는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한 65% 이렇게 약한 추측을 할 때 could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던 여러 개의 can이 있죠. 얘는 똑같은 모양인 can이지만, 똑같은 모양인 could지만 전혀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발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 배웠던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배웠던 건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나눠놨느냐. 선생님 분명히 can이라는 단어가 추측인데 뭐뭐일 수 있겠다고 80%나 했죠. 그런데 can의 부정어인 cannot은요 거의 100%입니다. 왜 이거는 80인데 이건 100이냐? cannot이라는 단어는 희한하게도 뭐뭐일 수가 없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적인 확신입니다. 해석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cannot과 우리가 반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can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바로 must가 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죠?
자, 요렇게 쓰이는 must의 반대말이라는 거. 추측을 나타내는 can not은. 알겠습니까? 네. 그거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것보다는 바로 요거죠. can not 뒤에 have 플러스 pp.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아래다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뭐 100%부터 합시다. 뭐 한 50% 등등. 정확하게 이거 뭐 도표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가장 우리가 강한 긍정적 추측은 must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아래가 can이 있고 could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 뭡니까? may가 한 50%. 그러면 may에 우리가 과거용으로 알고 있던 이 might도 추측을 나타낼 땐 더 강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절대 과거형들이 아니에요. 자, 물론 이 must의 반대말로 쓰이는, 말 그대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대인 뭐뭐일 리가 없다는 말은 must not이 아니고 can not을 쓴다는 것까지는 앞에서 했죠. 기억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측에 뭘 써야 될 경우? 과거형을 써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식으로. 그러면 must의 과거형은 어떻게 씁니까? can의 과거형은 어떻게 씁니까? 여기는 could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랬는데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런 조동사 뒤에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과거를 의미하는 방법은 have 플러스 pp를 적으시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측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must have pp, can have pp, could have pp, may have pp, 그다음에 might have pp. 자, 그럼 반대말인 뭐뭐 일리가 없다는 can not의 이것의 과거형은 보다시피 뭐야? can not 뒤에 뭘 붙이면 됩니까? 바로 have 플러스 pp를 붙이면 이게 과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부정적인 추측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부분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하나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can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may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석이 돼버리죠. 자, may는 기본적으로 허락을 나타내는 may가 있고 추측을 나타내는 may, 이것도 역시 can처럼 하나가 아니고 뜻이 두 가지나 되죠. 그죠? 그 중에 추측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 머릿속에 넣을 거는 추측인데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뭘 썼다? may라는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어서 과거에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방법. 이거는 모든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다 동일하다. have 플러스 pp 뒤에 붙이는 건 이라는 거 설명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o that 구문이 있습니다. so that. 자,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so that은요, 이렇게 so가 멀리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so that은, 자, 해석이 뭐냐면 매우 뭐뭐 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 결과 뭐뭐 하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so that은. 그런데 이렇게 so와 that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느냐? 이런 경우에 so that은 첫 번째,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두 번째는 결과를 나타내는 뜻도 있어요. 결과.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근데 보다시피 이 두 가지는 너무 달라요. so that이. 그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100%란 말은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어는 말 그대로 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해석을 했을 때 so that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쓰이는 목적을 나타내는 뜻과
그렇지 않고 그 결과 못마다는 뜻은 so that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뒤에 뭐가 붙냐는 거예요. 자,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은요, 이 so that 뒤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조동사죠.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주어 뒤에 반드시란 말하면 조금 선생님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내가 봤기 때문에 여기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뭐 can이나 과거형이겠죠. could나 may나 might 같은 이런 것들이 뒤에 들어가 있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쓰이고, 그렇지 않은 so that은 뭐뭐 해서 그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참고로 이 결과를 나타낸 so that은요, 주로 이 앞에가 어포스트로피가 붙어 있어요. 아니, 그 콤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가. 그런데 이것도 안 붙어 있는데 그 결과라고 쓰이는 so that을 내가 많이 봐서 100%란 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법 가르쳐 주는데 완전하단 말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이게 수학처럼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낸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문법 문제에서는 구분하는 방법은 거의 100% 뒤에 이게 조동사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자, 여기에 조금 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so that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뭐 in other that. 기억나요? in other that. in other to는 배웠죠. 그럼 그거를 알면 좀 더 쉽죠. 왜? in other that이란 말은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는 보다시피 뭐가 와요? 주어 동사가 나는 문장이 오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o as to나 또는 in order to에 쓰는 이 to는 뒤에 보다시피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을 쓰죠. 이는 왜? 앞에 있는 이 to가 투부정사니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in order to나 in order that이나 뭐 이렇게 쓰일 때는 우리가 쉽게 구별할 텐데 그냥 so that이 나오면 약간 애매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조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in order that은 뒤에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못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고, 두 번째 문제는 약간 굳이 이거 메일을 지금 부각하려고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복합 관계대명사,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로 쓰인 것이 뭐 however만 나와 있습니다. however. 자, however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관계부사는, 복합 관계부사는요 두 가지 뜻이 있지만, however라는 그 관계부사는요 비록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이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however는요 보다시피 이렇게 however 뒤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may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들어간 단어입니다. 바로 뭐가 들어가? 이렇게 형용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주어, 동사와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유는 왜요? 우리가 how라는 단어에 두 가지 쓰임 아시죠? 혼자 단일하게 쓸 때는 어떻게지만 how 뒤에 뭐가 붙었을 때, how much나 how tall이나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붙어버리면 얼마나란 말로 쓰이죠. 이 however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 ever가 붙은 순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양보의 뜻이 된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양보의 뜻으로. 그래서 비록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고 쓰인다는 거. 선생님 지금까지 봤던 경험으로는 잠시만요. 자, 그 however는 그렇게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여서 비록 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ay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지금 얘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으면 책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may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may well이라는 단어 있죠. may well. 이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may well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과 좀 다른, 이것도 한 단어로 봐야죠. may나 might 뒤에 as well까지 쓰고, 역시 이것도 뒤에 뭘 써? 원형을 씁니다. 이게 하나의 조동사처럼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may as well이란 말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단어로 쓰는 거,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는 had better 뒤에 원형 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may well 뒤에 원형을 써서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 다음에 might나 may as well 뒤에 원형을 적어서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형태로 문장을 쓰는 거, 이거는 일종의 외워야겠죠, 내용 자체를. 네. 이게 문법으로 나온다기보다는 may well이나 may as well이 쓰였는데 그게 해석에서 독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must는 뭐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자, 왜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mu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추측, 의무 있죠, 의무.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추측이 있어요. 아주 강한 추측. 그죠? 이 두 가지로 쓰이는 거는 아까 했던 can과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특히나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요것도 아까 can처럼 바꿔서 적어볼까요? must란 단어의 과거형과 미래형 존재하겠죠. must의 미래형 뭘까? will, must 돼요? 안 되죠. 역시 이것도 앞에 있는 can과 마찬가지로 can과 will과 must란 조동사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must랑 같은 뜻을 가진 일반 동사로 바꿔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will 뒤에 뭘 씁니까? have to를 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must와 같은 뜻은 뭐가 되겠어요? have나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를 쓰겠죠. 자, must의 과거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알고 있는 must의 과거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have to를 바꿔 적어야겠죠. 뭘로? 그렇지, had to로.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must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뭐인 경우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두 번째 이 must의 과거형은 뭐가 됩니까? 밑에 나온 것처럼 had to가 아니고 must have pp죠. 네. 이 이유 잘 모르겠다는 사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추측을 나타낼 때 말했죠. must, can, could, may, might. 아까 해줬죠. 추측을 나타내는. 그때 그 must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must하고, 의무의 must하고 추측의 must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can처럼. 그래서 의무를 나타낼 때는 과거형 had to, 미래는 will have to 쓰지만, 뭐일 때? 추측을 나타내는 must의 과거형은 had to가 아니다. 뭘 쓴다? 모든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 쓰는 것처럼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라. 자, 당연히 don't have to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단어. 같은 말로 쓰이는 거 뭐 있어요? need not 또는 don't나 doesn't need to도 있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난 need not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장 뒤쪽에 보면 조동사의 need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합시다. 설명해서 말해. 자, 지금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may의 다양한 쓰임은 위에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버렸네.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거라. 자,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will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will은 미래를 나타낸다라고만 알고 있죠. 우리가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must보다 더 강한 추측입니다. will이 갖고 있는 뜻이.
이거는 확실한 추측이라고 그러죠. 확실한 추측이 아니고 100% 확실한 경우에 뭐뭐일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쓰이는 일이 없고, 자,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두 번째, 어떤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will이란 단어를요, 사전에서 뒤져보시면 이 will이란 단어가, 자, 명사로 뜻이 뭐냐면 의지, 하려는 의지. 두 번째 뜻은 유언장, 죽기 전에 나의 의지를 담은 거죠.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will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꺼이 뭐뭐 하다란 말로 우리 쓴 거 뭐 있습니까? be willing to 동사 원형. 뜻은 기꺼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의지로 하겠다라는 그 뜻을 얘기하죠. 기꺼이란 말은, 자, 그래서 기꺼이 뭐뭐 동사 하다. 여기에 쓴 이런 will들이 여기에 말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 will에서 파생돼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will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뜻보다는 하려고 할 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나타내는 will도요, 두 가지가 있죠. be going to하고 will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어떤 차이인지 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be going to는 계획해 놓은 어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거 말하고, will은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직접 앞으로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준이가 우빈이를 만났는데, 우빈이한테 너 뭐 하냐 했더니, 나 지금 도서관에 갈 거야. 그거는 이제 우빈이가 그 전에 미리 준비해놨던 거겠죠? 근데 재준이는 띵기띵기 놀다가 갑자기 간다 하니까 따라가서 골려 먹어야겠다 해서, 그래, 그럼 나도 갈래. 그건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순간 자기 의지로 어떤 거 하겠다는 의미죠. 이럴 때는 will을 씁니다. 내가 좀 이렇게 일부 극단적하게 해서 한 거지만, be going to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움직이는 게, 말 그대로 뭐뭐 할 예정이다는 말을 쓰는 거고, will은 자기 그 행동을 할 주어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할 거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쓴다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건 아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will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우드 때문에 그러죠, 우드. will의 과거가 우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드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우드가 있죠. 무엇과 같이 쓰였습니까? 이거 우빈 문제죠? 네? 우빈이 문제라고, 이거 우빈 문제. 왜 이게 또 제 문제예요? 이 유스도 나오면 무조건 너는 다 그거잖아.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뒤에 뭐습니까? 동사 원형입니까? ing입니까? 하곤 했다. 동사 원형. 다행이네요. 자, 이것이 뭐뭐 하곤 했다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 우리 많이 했었는데, used to는요, 규칙적. 반면에 would는 습관이긴 하지만 불규칙적.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죠.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이 자리에는 PC방이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에서 말하는 습관인 used to나 would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뭘 써야 될까요? would를 쓰시면 안 되죠. 왜? would는 항상 일정하게 준비된 게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뜻으로 would를 써버리면 과거는 PC방 어느 날에 있다가 어떤 날 없다가 어떤 날 있다가 그랬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일정하게 과거에는 있어 왔다거나 해 왔다는 규칙적인 뜻을 나타내는 used to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나?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아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will이라는 단어보다 would는 will보다 더 공손한 표현, 마치 뭐처럼 could는 can보다 더 공손한 표현처럼 그렇게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제발 이 would like 뒤에 going 좀 쓰지 마세요. 왜? 선생님, like가 양다리 동사잖아. 이때는 양다리 동사 would하고 like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 단어가 합해져야지만이, would like to라는 이게 합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would like to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옵니다. 뭐뭐 하고 싶다. 알겠나? 네. 그 다음에 이 would를 이용한 또 다른 방법. would rather.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중요한 건 이게 would 다음에 rather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들어가? than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would와 rather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들어가? 원형이 들어갑니다. 조동사. 하나의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than이라는 비교하는 대상이 들어가면 이게 A가 되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B가 들어가겠죠. 이 A와 B는 각각 다 원형이 들어가는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죠. would, rather, 원형, than, B에 해당되는 원형. 병렬 구조로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would, rather의 그러면 반대말은 뭐뭐 하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어디에 나섰습니까? 제발 이 자리 아닙니다. 예. 왜? 이 두 개가 하나의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은 여기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 단어라 그래서 분명히. 알겠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would rather not stay를 쓰시면 뭐뭐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네. 자, 그 다음 문장까지 들어가야겠네. 이거랑 뭐 같은 뜻이라면 같은 뜻인 이 prefer. 이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왜? prefer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라틴계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보다라는 말로 원래 원칙은 to를 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더 선호하다는 말로 이 뒤에는 여기에 만약에 to를 적어버리면 도대체 to가 몇 개 나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동명사를 취했습니다. 알겠나? to를 쓰는 경우는. 그럼 이게 A면 뒤에도 뭐가 쓰이겠어요? B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동명사 들어가겠죠?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나는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걸 더 선호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prefer 뒤에 than은 안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썼을지 몰라도 요새는 prefer 다음에 자,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뭐가 들어간다? than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뭘 쓸 수 있겠어? to 부정사를 A로 뒤에는 rather는 뒤에는 to를 쓰되 생략할 수 있는 B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아래부터 동명사 가능해요? rather than을 쓸 땐 동명사 안 씁니다. 왜냐면 to를 쓰기 위해서 rather than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굳이 동명사 쓸 필요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쓰인 것까지 적어두십시오. 아니요. 라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ought to와 used to. 이거 방금 설명했잖아요. used to, 하곤 했다라는 무엇과 같이 쓴다? would랑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말고는 없어요. 쓸게. 응? 자, 단, 우비 문제가 있겠죠. 우비 문제. 기억나나요?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또는 익숙하다. be used to, 원형. 세 개 네가 말해서 말하면 넘어갑니다. 나이스. ing는요. 익숙하다. 그렇죠. 나이스. 세 번째. be used to cut. be used to. 이용되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 이용되다. 잘했습니다. 우빈이가 알면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도현아, 알고 있나요? 오케이. 그럼 이건 넘어가고 그 위에 있는 거. ought to 가겠습니다. ought to. 자, ought to는요. 우리가 알고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자, ought to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ought to의 부정을 쓰는 발음은 이 지금 to라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 그럼 투부정사 부정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요렇게 not을 아이고 이거 작게 나온 거야. 요렇게 not을 투부정사 앞에다가 쓰죠. 그죠? 또 투부정사 한시의 과거, 말 그대로 뭐뭐 해야만 했었다. ought to를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투부정사 한시의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완료 부정사라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에 여기다 적어야겠다. 이거를 완료 부정사라는 이름에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낸다 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게 O2의 2가 바로 아까 말한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한 시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건, 1번은 모르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적어두세요. 네. 자, 다음! 너무 쉽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아? 아,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아, 6은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 왜? 단 거니까.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eed란 단어가요. 자, 이거 정리 좀 합시다. 3개나 있네. need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있는 need는요. 자, 첫 번째. 일반 동사로 need가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조동사로 need란 뜻이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게 필요하다. 똑같은데 이 need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조동사로서 쓰는 게 아니고 조동사로서 쓰이는 need는 항상 뭐인 경우만? 부정문인 경우만 이렇게 씁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they need. 자, 만약 이 need가 뭐인 경우? 일반 동사로 쓰이는 need면 need to stay. 이렇게 쓰겠죠? 왜? 일반 동사니까 뒤에 to 부정사 붙여야지.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을 쓰는 방법은 첫 번째, they. 이 need가 뭐로 쓰이는 경우? 일반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뭘 붙여요? don't need라고 쓰겠죠. 그죠? 예. don't need,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to stay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어찌됐든 need가 있으면 don't need, need는 일반 동사니까 뒤에 또 다른 stay라는 동사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to 부정사, 여기에도 to 부정사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need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게 이 need가 뭐가 될 수가 있다? 뭘로 쓸 수가 있다?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뭐야? they, need, not, 그 다음에 stay를 쓰겠죠. 왜요? 그래요. need를 마치 뭐처럼 쓰기 때문에, can처럼 쓰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에 와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 stay 자리는 원형을 쓰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 누가 대어를 물어봤었습니다. 대어란 단어. 감히 못마다라는 뜻으로. 그죠? 예. 이 대어가 감히 못마다는 뜻 쓰이는데, 어떤 생각해보세요. 이때 대어하고, 이때 대어하고, 이때 대어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잘 보시면, 누구나 알다시피 대어 S가 들어갔거나 ED가 들어갔던 내용, 이거 뭡니까? 일반 동사라는 얘기지. 일반 동사. 그제? 일반 동사. 예. 그럼 이걸 물어보는 말을 바꿀 때는 어떻게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런 거 부탁할 수 있냐라는 의문문을 바꿀 때는 사실 어떻게 돼? How do you dare to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는 감히 뭐뭐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이 대어가 뭘로 바뀝니까? 마치 조동사 역할을 해버립니다. can처럼 해서 How can you 대신에 How dare you. 자, 예전에 이걸 막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그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dare라는 단어 자체가 need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일반 동사로 어떤 경우에는 조동사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특히나 dare가 일반 동사로 다 쓰이지만 의문문 형태로 나와 있는 dare를 쓸 때는 dare가 의문문일 때는 조동사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라는 거. 바꿔서 쓸 수 있다가 아니고 바꿔서 쓴다 라고 해야 돼. 맞겠지? 왜? How do you dare to come 이렇게 써본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근데 거의 이것은 그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만 쓰니까 How dare you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감히 네가 이렇게 웃어? 볼게요. 자, 어쨌든 녹음됐네. 자, 이렇게 쓰인다는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do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만 보겠습니다. do에서는 뭐 우리 이거 저번에 한 적 있죠. little, never 이거를 전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정어라고 합니다. 이 부정어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넣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도치. 도치, 빙고. 이게 부정어의 도치. 이런 부정어에는 예를 들어서 뭐뭐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rarely, seldom, 그 다음에 little도 거의 못마지 않다라는 말 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hardly,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어입니다. 게다가 부정어는 아니지만 하나 더 배웠었죠. 뭐 우리가 하나 더, 바로 only란 단어도 부정어의 한 종류로 넣어서 이것들이 문장에 앞에 강조가 되면 앞으로 강조가 되면 이 뒤에 부분 어떻게 된다? 의문문 만드는 형태로 도치를 시킨다. 여기서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면 did I experience, 현재 완료면 have I experienced, 과거 완료면 had I experienced처럼 의문문 만드는 듯이 뒤에 부분을 도치를 시키면 된다는 거, 거기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왜 안 하냐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아까 뭐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사실 이 4번이 should는 아니지만 단어들 뒤에 전부 뭐가 붙었습니까?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뭐였습니까? have 플러스 pp가 붙었죠. 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의 그 한 시제 과거는 should, have 플러스 pp는 뭐야? 후회를 나타내죠. 후회.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만, 이건 여러분 밑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조동사 내용입니다. 그 뒤에 문제 푸시려면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숙제는요, 여기 이제 지금 다 끝났으니까 뒤에 문제 풀이하고 오십시오. 문제 몇 개 안 되지? 제발 안 해보라고. 어? 듣기 해야 되나요, 오늘도? 뭐라고요? 아니, 오늘은 특기 안 하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숙제 나가겠습니다.